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평범한 할머니의 특별한 하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10부작 중 5부작 시작하겠습니다. 가족들의 시선, 제1장 딸의 방문. 해변 여행을 다녀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예전보다 더 다정해 보였습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TV를 봤습니다. 토요일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큰딸 미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반갑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 미경아, 왜 말도 없이 왔어? 깜짝 방문이에요. 아빠는 어디 계세요? 거실에 계셔. 들어와. 미경은 거실로 들어가 할아버지에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신문을 읽다가 안경을 벗으며 딸을 맞이했습니다. 왔구나. 애들은 학원 갔어요. 저만 왔어요. 미경은 소파에 앉으며 부모님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분위기가 예전과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둘 다 표정이 밝아 보이는데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래.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지난주에 전화했을 때는 목소리가 안 좋으셨는데. 미경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제2장 숨길 수 없는 변화. 차 마실래?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화제를 돌리고 싶었습니다. 네, 커피 주세요.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으로 가는 동안 미경은 할아버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아빠, 요즘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없어. 건강해. 그런데 왜 지난주에는 소파에서 주무셨어요? 미경의 질문에 할아버지가 당황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둘째 오빠가 저녁에 전화했을 때 아빠 코 고는 소리가 거실에서 들렸대요. 엄마랑 싸우셨어요? 할머니가 커피를 들고 나왔습니다. 미경의 질문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니야. 싸운 거 아니고. 할머니가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미경은 더욱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던 거 맞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딸에게 말해야 할까요? 60년 전의 일을? 미경아.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제3장 진실을 듣는 딸.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60년 전의 첫사랑 이야기, 상자 속 사진과 편지, 그리고 카페에서의 우연한 재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부모님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변에 다녀왔단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지.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빠. 미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고 결혼하신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다른 여자를 좋아했는데 도망치려고 엄마랑 결혼하신 거잖아요. 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할머니가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경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이런 걸 받아들이세요? 60년간 속으셨는데. 미경아, 진정해. 이건 우리 부부 문제야.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부부 문제요? 저도 엄마 딸이에요. 엄마가 상처받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미경은 화가 났습니다. 평생 존경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4장 가족의 균열. 미경아, 제발 이해해줘. 할아버지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이해하라고요. 뭘 이해해요? 아빠는 평생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거짓말한 건 아니야. 난 내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럼 그 미선이라는 사람은요? 그 사람도 사랑하신 거잖아요. 미경의 말에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보세요.
대답도 못 하시잖아요. 미경이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 오늘 못 있겠어요. 생각 좀 해야겠어요. 미경아, 가지마. 할머니가 딸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괜찮으세요? 이런 걸 그냥 넘어가시려고요? 괜찮아. 엄마는 이미 용서했어. 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미경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 뒷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제5장 아들들의 반응. 그날 저녁 큰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누나한테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시다니. 내 어머니는 이해해 주셨어. 그게 문제예요. 어머니는 평생 참고 사셨어요. 아버지 때문에. 시댁 눈치 보면서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하면서 그런 어머니한테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게 말이 돼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아버지가 실망스럽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할아버지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둘째 아들 민수도 전화를 했습니다. 큰아들보다는 차분했지만 역시 충격받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형처럼 화내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실망한 건 사실이에요. 민수야, 평생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신 분이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장 큰 비밀을 숨기고 사셨다니.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6장 이웃의 소문. 며칠 후 할머니는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장을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슈퍼 안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할아버지가 옛날 애인이 있었대. 어머, 정말? 할머니는 알고 계셨대. 60년이나 숨기고 있었대. 불쌍해라, 할머니. 할머니는 얼어붙었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아마도 미경이가 친구들에게 이야기했고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기 오신다. 조용히 해. 수근거림이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슈퍼로 들어가자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호기심 가득한 눈빛. 할머니는 빨리 물건을 집어들고 계산을 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슈퍼 주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주변의 시선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제7장 할아버지의 고뇌. 할아버지는 경로당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면목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들도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집 안에만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자식들은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걸까? 할아버지는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60년 전의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잠시 어디 좀 다녀와야겠소. 어디요? 미선이를 만나야겠소.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정리를 해야 해. 제대로. 그래야 우리가 진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다녀오세요. 제8장 미선과의 재회. 할아버지는 그 카페로 갔습니다. 미선을 처음 만났던 그곳. 미리 전화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 안에 미선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왔군요. 미선이 할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시간 내줘서 고맙소.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어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 씨, 우리 얘기 좀 합시다. 60년 전 그 일에 대해서. 미선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세요? 정리가 필요해서요. 제대로 된 이별이 필요해서요. 미선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60년 전에 이별했어요. 아니요.
난 제대로 이별하지 못했어. 그냥 도망친 거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9장 60년 만의 고백. 영수 씨, 미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한 번도. 알아요. 편지에 그렇게 쓰셨으니까. 그 편지들을 아직 가지고 계셨어요? 네. 버릴 수가 없었어. 미선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당신과의 추억을 버리지 못했어요. 마음속 한구석에 항상 간직하고 있었죠. 결혼은 하셨소?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년 후에 했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지금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자식들은 아들 둘 있어요. 다들 잘 살고 있죠. 할아버지는 안도했습니다. 미선이 행복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영수 씨는요? 행복하게 사셨어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행복했어. 제 아내는 정말 좋은 사람이요. 제가 자격이 없는데도 평생 저를 사랑해줬어. 미선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도 기뻐요. 제 10장 진정한 작별. 미선 씨,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해서요. 마지막 작별이요? 네. 60년 전에 제대로 못했던 작별. 오늘은 제대로 하고 싶소. 미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제 첫사랑이었소. 지금도 소중한 추억이요. 하지만 이제 보내야 할 때가 됐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내가 상처받고 있어. 자식들도 모두 제 때문에. 그래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소. 미선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영수 씨. 이렇게 찾아와 줘서. 저도 이제 진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60년의 세월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 미선 씨. 당신도요. 부인을 잘 모시세요. 할아버지는 일어났습니다. 미선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할아버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5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족들의 반대와 이웃의 소문 속에서 흔들리던 두 사람. 하지만 할아버지는 과거와 제대로 작별하기 위해 미선을 만났습니다. 다음 6부, 그 겨울의 기억에서는 더욱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고 그 위기 속에서 가족들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감동의 클라이맥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부에 봬요.